18개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부가 준비된 자들에게 모조리 넘어갈 때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2년도, 5년도 아닙니다. 단 18개월입니다. 50년간 부채 주기를 파헤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닷컴 붕괴를 정확히 짚어냈죠. 지금 제가 주시하는 모든 지표가 일제히 파멸의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8단계 부채 주기 중 7단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국면은 평범한 계좌의 50에서 60%를 찢어놓겠지만 당신의 자산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을 피난처는 단 4곳뿐입니다. 오직 4가지 자산이죠. 앞으로 20분 동안 그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 자산들이 왜 철옹성인지, 기회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이건 그 어떤 전문가도 발설하지 않는 금기의 지식입니다. 이 거대한 파동은 75년에서 100년마다 덮칩니다. 마지막은 1930년대와 40년대였죠. 주기의 끝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둔 사람들의 피 같은 재산이 올바른 자산을 쥔 자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끝이 납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당신의 불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 그 4가지 자산의 실체를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 계절을 엎어야 하는 방법도 함께요. 하지만 그 전에 올해 당신이 듣게 될 그 어떤 정보보다 이 이야기가 왜 목숨처럼 중요한지 한 가지 실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리처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54세에 아주 잘나가는 엔지니어였죠. 30년을 지독하게 아껴 180만 달러를 모은 상태였습니다. 대형 자산운용사를 끼고 주식 60%, 채권 40%라는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를 맹신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는 대가로 매년 2만 달러의 수수료를 뜯기면서요. 제 사무실에 마주 앉은 그에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를 똑같이 전했습니다. 부채 주기의 끝자락에 와 있다. 부동산 거품은 터지기 직전이고 은행들은 실체도 모르는 쓰레기 자산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다. 대재앙이 닥칠 테니 당장 살아남을 4가지 자산으로 갈아타야 한다고요.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상담사는 저를 미치광이 취급했죠. 40년치 차트를 들이밀며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세뇌했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느니 분산 투자가 방패가 되어줄 거라느니 떠들어댔죠. 제 경고는 과대망상으로 치부됐습니다. 리처드는 가만히 있었죠. 2007년이 되자 시장은 더 올랐습니다. 그는 기고만장했고 계좌는 21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조기 은퇴의 단꿈에 젖어 아내는 플로리다의 별장을 골랐고 다음에 지중해 크루즈 여행까지 예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터졌습니다. 단 18개월 만에 계좌는 54% 증발했습니다. 210만 달러가 97만 달러로 쭈그라들었죠. 30년의 피땀이 반토막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상담사는 패닉셀링을 멈추고 버티면 회복될 거라 앵무새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를 위해 당장 불려야 할 돈이었으니까. 시장이 겨우 숨통을 트인 건 2013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는 이미 61세 노인이 되었죠. 은퇴 계산기는 목표치보다 80만 달러나 구멍이 났다고 잔인하게 비웃었습니다. 은퇴 시기는 65세에서 67세. 결국 70세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만난 그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생존해야 하니까요. 플로리다의 저택은 신기루가 됐고 지중해의 낭만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노후는 끔찍한 노동의 늪으로 변질됐죠.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바보도 아니었고 도박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얌전히 규칙을 따르고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을 맹신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정답이라 부르는 길을 걸었지만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며 등골을 빼먹던 그 상담사는 58세에 은퇴해 판비치에서 일주일에 닷새씩 골프를 칩니다. 제발 리처드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병재의 밑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노후 자금을 대피시켜야 골든타임이 18개월 뿐인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경제는 우연히 굴러가지 않습니다. 정교한 기계장치입니다. 이 기계는 세계의 톱니바퀴로 돌아갑니다. 생산성의 성장, 단기 부채 주기, 그리고 장기 부채 주기입니다. 생산성의 성장은 단순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1인당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는가? 맞다면 성장이요. 아니라면 정체입니다. 반면 단기 부채 주기는 5년에서 8년을 주기로 요동칩니다. 펜션기가 오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빚을 내어 돈을 뿌립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끌어올리죠. 대출에 숨통이 막히고 소비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핏줄이 막히면 그제야 은행은 금리를 깎아주며 인공호흡을 합니다. 7년에서 10년마다 발작처럼 찾아오는 경기 침체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저 기계의 반복 운동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대중의 눈을 가린 채 심해에서 꿈틀거리는 세 번째 주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굴마가는 장기 부채 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 기업이 만들어낸 거대한 빚띠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폭탄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맙니다. 이자조차 갚을 길이 막히고 성장을 통한 탈출구도 사라집니다. 금리는 이미 바닥을 박박히고 있어 더 이상 빚을 돌려막을 수도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죠. 2026년 현재 우리가 정확히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가계를 합친 미국의 총부채는 이미 9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만 38조 달러, 국내 총생산의 12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방정부는 숨만 쉬고 이자를 갚는 데만 1년에 1조 달러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국방비보다 거대한 액수죠. 교육이나 국가 기반 시설에 쏟는 돈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오로지 빚잔치에 쓰일 뿐이죠. 현대 역사상 최초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짓밟고 넘어선 이 끔찍한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소름 끼치는 진실 하나를 폭로합니다. 이 부채라는 괴물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을요.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장기 부채 주기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단 3장뿐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파산입니다. 국가, 기업, 개인이 빚갚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연쇄 도산과 함께 세상의 부가가루가 되어 날아갑니다. 두 번째 카드는 구조조정입니다. 빚의 판을 아예 새로 짜는 것이죠. 100달러의 빚을 20년에 걸쳐 50달러만 갚게 해주는 식입니다. 달콤해 보입니까? 당신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그 즉시 자산을 반토막을 뜯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조폐기를 미친 듯이 돌려 빚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수작입니다. 2020년에 진 10만 달러의 빚이 2030년 화폐 붕괴 후에는 껌값으로 전락해버리는 원리입니다. 빚쟁이들에게는 구원이지만 평생 돈을 모은 저축자들에겐 대학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이 셋 중 어떤 카드를 빼들 것 같습니까? 예외 없이 매번 인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들은 절대 이 사실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 경기 부양, 통화 조절 같은 그럴싸하고 덜 소름 돋는 거짓 포장지로 진실을 덮어버리죠. 하지만 본질은 허공에서 종이돈을 무한정 찍어내 빚의 무게를 희석하는 사기극입니다. 이 인쇄기가 돌아가는 순간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잠든 달러, 노후연금에 쌓인 달러, 30년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그 돈의 구매력은 끔찍할 정도로 녹아내립니다.
저는 지난 500년간의 경제사를 샅샅이 해부했습니다. 네덜란드 제국 시절부터 터진 모든 부채 주기의 지도를 그렸죠. 그 결말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1930년대에는 주식시장만 잿더미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채와 회사채가 줄도산하며 휴지 조각이 됐고 주식은 고점 대비 89%나 추락했습니다. 이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4가지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쇠물금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숨기는 3가지는 가격 통제력을 쥔 기업, 단기국채, 비옥한 농지입니다. 1970년대 역사는 똑같이 반복됐죠. 인플레이션이 채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부터 10년간 미국 국채의 실질 가치는 60%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7에서 9%씩 치솟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주식 투자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50% 넘게 녹아내렸죠. 1968년에 주식을 산 사람은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건졌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수익률이 완벽한 제로였던 겁니다. 전문가들이 존버를 외치는 동안 13년간 내 돈의 가치는 증발했습니다. 반면 4가지 자산은 폭등했죠.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무려 24배나 치솟았습니다. 에너지 기업처럼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의 매출은 700% 폭등했습니다. 단기 국채는 원금을 지키며 기회를 줬고 농지 가격은 2~3배씩 뛰었죠. 이 소름 돋는 패턴은 75에서 100년 주기로 반드시 반복됩니다. 부채 사이클이 끝나면 종이 자산은 파멸합니다. 오직 4가지 자산만이 살아남죠. 자, 이제 마가렛이라는 여성의 끔찍한 비극을 들려드리죠.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지 3년이 지난 2011년 그녀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그녀는 68세였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었죠.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보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65세로 은퇴할 당시 그들의 통장엔 1.4밀리언 달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자산관리사가 수익을 핑계로 주식의 70%를 몰빵하는 뻔한 포트폴리오를 짜줬죠. 2008년 위기가 터지자 순식간에 60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 텅 빈 계좌장구만 들여다보곤 했죠. 식음을 전폐했고 건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가렛이 제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뻔한 투자 조언을 따른 대가는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명, 그리고 소중한 건강 그 자체를 갉아먹는 짓입니다. 사기꾼 같은 전문가를 믿은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걸 지켜봐야만 하죠. 그대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깟 푼돈의 수익률 따위는 진짜 안전자산이 주는 심리적 평온함과 당장 맞바꾸겠다고 절규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이런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4가지 진짜 자산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피난처는 실물 귀금속입니다. 당신이 직접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금과 은말입니다. ETF나 광산 주식,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가짜금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쥘 수 있는 진짜 금속이어야 합니다. 이게 당신의 노후 대비에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알려드리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화폐 시스템이 산산조각 날 때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금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멍청한 돈 복사에 맞서는 궁극의 방패죠. 1970년대 초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집어삼킬 때 금값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970년에 금에 10,000달러를 묻어둔 사람은 1980년에 24만 달러를 거머쥐었죠.
반면 S&P 500에 똑같이 $10,000를 넣은 사람은 물가 상승을 빼면 겨우 $12,000를 건졌을 뿐입니다.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을 때 금값은 $250에서 $900로 7배나 폭등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금은 70%, 은은 140% 이상 치솟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며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유동자산의 10에서 15%를 실물 금과 은으로 바꾸십시오. 여러 국가의 철통 같은 금고에 분산보관해야 합니다. 평생 이걸 꺼내 쓸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달러 가치가 50% 폭락한다면 다른 모든 자산이 피를 흘릴 때 당신의 금은 2배로 뛸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명줄 같은 보험입니다. 세상 모든 보험엔 비용이 따르죠. 호황기에는 금의 수익률이 주식만 못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보험이란 원래 평상시엔 그저 조용히 먼지만 쌓여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옥문이 열리고 주식과 채권이 박살날 때 금은 끄떡없이 당신의 부를 지켜내거나 심지어 폭등합니다. 그 10에서 15%의 배분이 당신이 편안하게 은퇴할지 아니면 75세까지 뼈 빠지게 일할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줄 같은 실물 금과 은을 도대체 어떻게 사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엠맥스나 JM 불리온 같은 검증된 대형 딜러에게 직접 사십시오. 집으로 배송받거나 안전 금고 보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리온 볼트처럼 당신 소유의 실물 골드바를 지정된 철통 보안 시설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셋째, 소액이라면 동네 금거래소를 가되 반드시 사전에 신용도를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아메리칸 이글이나 캐나다 메이플리프 같은 1온스짜리 금화로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은이라면 10온스짜리 실버바나 1온스 동전 형태가 완벽하죠. 국제 시세보다 당연히 웃돈을 얹어줘야 합니다. 금은 보통 3에서 5%, 은은 그보다 조금 더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집용이라며 비싸게 파는 기념 주화는 절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장식 없는 순수한 금속 덩어리, 불량뿐입니다. 자, 당신의 부를 철벽처럼 지켜줄 두 번째 절대 안전자산은 바로 무소불위의 가격 결정력을 쥔 기업들입니다. 단순한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진 특정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비웃듯 그보다 더 빨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곳. 둘째, 당장 당신의 생계를 책임질 막대한 현금을 찍어내는 곳. 셋째, 화폐가 똥값이 되어도 가치가 빛나는 실물 자산이나 대체 불가한 지적 재산권을 쥔 곳이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10에서 15%로 폭주하며 시장의 모든 주식을 초토화시킬 때 S&P 500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들은 미친 듯이 폭등했죠. 바로 막대한 석유와 가스로 움켜쥔 에너지 괴물들이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에서 $80로 치솟자 이들의 매출은 700%나 솟구쳤지만 비용은 기껏해야 50%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이익 창출이었죠. 정부의 이익 보장을 받는 유틸리티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가가 폭등해도 법적 보호망 덕분에 일정한 마진을 챙기며 그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길 수 있었으니까. 프록터앤갬블,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처럼 시장을 씹어먹는 독점적 필수 소비재 기업들을 보십시오. 이 거인들은 원가가 오르면 자비 없이 바로 제품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욕을 퍼부으면서도 결국 지갑을 엽니다. 브랜드에 중독되어 있고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 때문이죠. P&G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드 세제, 팸퍼스 기저귀, 질레트 면도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20% 오르면 이들은 뻔뻔하게
소비자가를 25% 올려버립니다. 사람들은 프리미엄 세제 대신 싼 세제로 갈아탈지언정 빨래를 포기하고 세제 구매를 멈추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짜 권력, 가격 결정력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밴드에이드, 타이레놀, 필수 의료기기를 독점합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쳐도 병원들은 생명이 달린 의료장비 구매를 절대 멈출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건 벼락부자가 되기 위한 얄팍한 도박이 아닙니다. 피 같은 내 재산을 지켜내는 거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이 기업들은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잔혹하게 번창합니다. 당신 자산의 30에서 35%를 무조건 이런 포식자 기업들에 배치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을 소유하고 시장 가격을 통제하며 끊임없이 현금 폭포를 쏟아내는 그런 곳들 말입니다. 이런 알짜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배당 귀족주라는 비밀의 명단을 추적하십시오. 무려 25년 이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들려온 독보적인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곳은 고작 65개 남짓이죠. 이들은 수많은 경제 파탄을 견뎌내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적인 가격 통제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오직 세 가지 핵심 섹터에만 집중하십시오. P&G, 코카콜라, 콜게이트, 파몰리브 같은 대체 불가 필수 소비재 시장이 그 첫 번째 타겟입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나 듀크 에너지 같은 필수 인프라, 존슨앤존슨과 에보트 같은 생존 직결 의료기업을 보십시오. 이들의 배당금 지급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무려 30년 동안 매년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이미 완벽한 가격 통제력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당장 배당 성향부터 확인하십시오. 무리한 배당이 아닌 60% 미만의 안정적 수치를 찾아야 하며 이 핵심 섹터 내 6에서 8개 기업의 분선 투자에 가격 방어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완벽한 피난처는 바로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지루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목숨줄입니다. 현 시점 자산 배분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4에서 5% 이자를 주는 90일에서 2년 만기 국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현금성 펀드를 쥐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닥쳐올 경제 붕괴에 맞설 유일한 실탄이자 선택권입니다. 위기가 폭발하는 순간 현금을 준 자만이 바닥에 널린 진짜 부를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최상위 등급의 회사채가 반토막 난 60% 가격에 헐값으로 던져졌습니다. 실탄이 있었다면 그 전부를 주워 담았을 겁니다. 불과 12개월 후 원금을 회복하며 숨만 쉬고도 60%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3주 만에 증시가 35% 폭락했을 때도 제왕은 역시 현금이었습니다. 지옥의 바닥에서 쏜 자들은 6개월 만에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위기에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은 천재가 아니라 그저 현금이 넘쳐났던 자들입니다. 당장 자산의 20에서 25%를 단기 국채와 현금으로 묶으십시오. 4에서 5% 이자는 물가를 방어하는 수준이지만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기회를 줍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질 때 당신은 사냥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단기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최정점에 달했으며 완벽한 원금 보장 속에서 4에서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황금기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파국이 가속화되면 연준은 살기 위해 다시 금리를 제로로 박살낼 것입니다. 5%의 꿀단지가 순식간에 1% 이하의 쓰레기가 됩니다. 막차를 놓치기 전에 당장 이 금리를 묶어두십시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미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한 푼 내지 않고 무료로 계좌를 열어 단기 국채를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이 마르지 않도록 만기를 쪼개어 철저한 자금 사다리를 구축하십시오.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 국채 상장지수 펀드를 담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티커 ESG 같은 종목은
단기국채만 집요하게 모아둔 무기입니다. 이 SG는 1에서 3개월짜리 초단기 채권만 품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면서도 속은 완벽한 정부 보증자산으로 채워져 있죠. 뱅가드나 피델리티에서 현금성 계좌를 뚫는 즉시 4.5% 수준의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돈을 빼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 정부가 목숨 걸고 보증하는 돈을 원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대 생존 자산은 스스로 끊임없이 돈을 복제해내는 생산적 실물 자산입니다. 농경지, 임대 부동산, 국가 인프라 등 종이 쪼가리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 무조건 필요한 식량과 거주지,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들입니다. 역사상 모든 끔찍한 부채 붕괴 사이클 속에서도 실물 자산만이 형체가 있는 가치를 생산해내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주식과 채권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도 농장 가치는 견고했습니다. 금융권이 박살나든 말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입에 밥을 넣어야 했으니까요. 1970년대 인플레이션 폭발 당시 식량값이 치솟자 농지 가격은 두세 배 폭등했고 미친 물가를 월세에 전가한 임대 부동산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실물 자산이 완벽한 방패가 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자체로 끊임없 없이 현금 흐름을 창출해냅니다. 서류상 가치가 폭락해도 부동산은 다달이 월세를 뱉어냅니다. 둘째, 절대 속일 수 없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듯 땅과 건물을 마법처럼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생존을 위한 수요는 영원히 줄지 않습니다. 즉시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이 실물 자산에 박아 넣으십시오. 일반인이라면 현찰을 뿜어내는 우량 리치에 올라타는 것이 정답입니다. 직접 흙을 만지지 않고도 농장주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농지 리치의 대표격인 글래드스톤랜드, 티커 LAND부터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이들은 미국 정역의 알짜 땅을 소유하고 3%의 달콤한 배당을 지급합니다. 티커 FBI 역시 동일한 구조의 황금 거위입니다. 주거용이 끌린다면 리얼티 인컴, 티커 알파벳 O를 보십시오. 무려 11,000개의 자산을 주고 매달 현금을 꽂아주며 29년간 배당을 올려온 괴물입니다. 극강의 방어력을 원한다면 주거, 상업, 산업, 의료 부동산을 한 바구니에 쓸어 담은 뱅가드 리츠 ETF인 VNQ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굴릴 자본이 차고 넘치며 시장을 꿰뚫어 볼 안목이 있다면 건물이나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리츠는 더러운 관리의 고통 없이 과실만 빨아먹게 해줍니다. 이것이 다가올 파멸에서 당신의 불을 지켜낼 4가지 절대 방패입니다. 10에서 15%의 실물 금과 은, 30에서 35%의 절대 가격 결정력 기업, 그리고 20에서 25%의 단기 국채와 현금을 장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0에서 15%를 생산적 실물 자산에 배치하면 전체 자산의 70에서 90%가 이 부적의 4가지 요새에 들어갑니다. 남은 10에서 30%만 신흥국이나 원자재, 혁신기술처럼 당신이 완벽히 이해하는 분야에 철저히 계산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뼈대가 되는 70에서 90%는 오직 다가올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대중은 위기를 알고도 여기서 자멸합니다.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국 공포에 질려 주식을 바닥에 던지고 금과 현금만 아는 채 세상의 종말만 멍청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다 시장이 1년 더 오르면 벼락거지가 된 기분을 느끼며 땅을 칩니다. 이 게임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 기계적인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1단계, 냉정하게 시간을 역산하십시오. 이 자금을 실제로 꺼내 써야 할 데드라인이 정확히 몇 년 남았습니까? 35살에 60살 은퇴를 꿈꾼다면 25년이라는 여유가 있으니 12개월에 걸쳐 천천히 탄창을 가십시오.
하지만 58살에 65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불과 7년 남았습니다. 전속력으로 피해야 합니다. 3에서 6개월 안에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조해야 합니다. 데드라인이 턱 밑까지 왔다면 생존을 위한 탈출은 더욱 다급해집니다. 2단계, 쓰레기부터 남김없이 소각하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려 산림 주식이나 코인 같은 도박판 입장권, 순이익 한 푼 없이 100배의 거품이 낀 가짜 성장주가 1순위 타깃입니다. 이번 주 당장 그걸 처분하고 기형적으로 뚱뚱한 포지션을 도려내십시오. 인덱스 펀드의 80%가 물려있다면 당장 3에서 6개월간 그 비중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구렁이처럼 완벽한 최고점을 잡으려는 망사는 버리십시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처럼 위험 자산을 덜어내고 3단계에 따라 4개의 방어기지를 천천히 구축하십시오. 첫 달에는 즉시 실물금을 장전하십시오. 전체 자본의 5%를 떼어내 대형 빌러에게서 금화 하나 혹은 2개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즉시 미국 재무부 직거래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둘째 달, 배당 귀족주들의 이면을 파헤쳐 가격 결정력을 거머쥔 2 기업을 선점하십시오. P&G나 존슨앤드존슨 같은 절대 권력 말입니다. 현금의 10%를 단기 국채로 즉시 피난시키십시오. 셋째 달, 넥스트 에너지 같은 필수 유틸리티와 핵심 헬스케어 등 가격 통제권을 가진 2곳을 추가 포획해야 합니다. 단기 국채의 방어막을 더욱 두껍게 치십시오. 넷째 달, 실물은을 대거 긁어 모아 금과 은의 비중을 총 10%까지 맹렬히 끌어올리십시오. 다섯째 달, 진짜 자산에 자본을 묶으십시오. 리얼티 인컴이나 뱅가드 부동산 ETF를 담고 독점적 기업 하나를 더 추가하십시오. 여섯째 달,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냉혹하게 검열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자본 중 70에서 80%는 4가지 철벽 자산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치밀한 위험 감수나 현금으로 두십시오. 이 점진적 전략의 3가지 무기를 공개합니다. 첫째, 진입 단가를 치밀하게 평준화하여 환상 속의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는 오만함을 없앱니다. 둘째, 시장의 파멸적 흐름을 읽고 즉각 태세를 전환할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뼈저린 오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공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쪼갠 미세한 이동이 뭐 아니면 도식의 극단적 베팅보다 정신적 붕괴를 완벽히 막아줍니다. 넷째, 대중의 헛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당신이 진지를 구축하는 동안 시장은 거짓 상승을 보일 것이고 주변의 어리석은 자들은 푼돈의 수익을 자랑하며 떠들 것입니다. 언론은 강세정의 귀환을 기만적으로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 소음을 철저히 짓밟으십시오. 우리는 고작 다음 달에 얄팍한 시장 변동성을 쫓아 자본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75년 주기의 거대한 부채 사이클이라는 폭풍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의 수익률은 무의미하며 오직 장기적 생존만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참상을 예언해드리죠. 이 경고를 듣는 대중의 절대 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리가 있다고 착각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너무 비관적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황을 지켜보자거나 금융 전문가에게 묻겠다는 나약한 변명을 대겠죠. 그러면 그 사기꾼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속삭일 겁니다. 당신의 돈이 그들의 펀드에 묶여 있어요. 그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니까. 당신이 실물금을 쥐거나 현금으로 도망치면 그들에겐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뼈를 깎는 고통이 두렵기에 당신은 기꺼이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에서 24개월 뒤 피비린내 나는 위기가 현실로 닥쳤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 끔찍한 경고를 떠올리며 이렇게 절규할 것입니다. 그때 들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55세의 나이에 50%가 증발해버린 계좌는 절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수확은 무자비하며 복리의 마법을 부릴 시간 따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실행해야 할 절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당신의 계좌를 똑똑히 직시하십시오. 단 하나의 종목, 펀드, 비중까지 전부 해집으며 단 하나의 잔혹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초인플레이션과 부채의 쓰나미가 덮칠 때 이 자산이 내 돈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가?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즉시 시장에 내다버리십시오. 그리고 피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4개의 생존 벙커로 어떻게 자본을 대피시킬 것입니까? 활자로 새겨넣고 뼈대를 잡은 뒤 구체적인 마지노선을 설정하십시오. 시장이 폭락하든 언론이 미쳐 날뛰든 당신의 심장이 공포로 유동치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기계적인 시스템과 생존의 알고리즘을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인간의 나약한 감정은 가장 먼저 당신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최하단에서 모든 것을 집어던지게 만들고 탐욕은 꼭대기에서 쓰레기를 사게 만듭니다. 헛된 희망은 휴지 조각이 될 자산을 끝까지 쥐고 있게 합니다. 오직 시스템만이 당신의 본성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 전략은 1930년대, 1970년대, 2008년의 모든 부채 붕괴를 이겨낸 절대 공식입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재로 변하고 이 4가지 방패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대피할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 8단계의 부채 폭발 사이클 중 7번째 심연에 서 있습니다. 6에서 12개월 후면 파국인 8번째 단계이며 그때는 영원히 늦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은 처참한 시체로 남을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이토록 단순하고 끔찍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당장 이 영상을 끄고 계좌의 밑바닥을 까 뒤집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6개월 뒤 당신은 생존에 감사하거나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인가 생존인가?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